2022년 9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어제 방영한 거에서 조문외교 과장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단 것이 있었는데, 이 프로는 사실은 방송되기 훨씬 전에, 거의 이틀 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조문 문제는 거론하지 못했는데, 하도 요즘 제가 방송을 만들면 노란 딱지가 많습니다. 노란 딱지가 많아서 24시간 이상 기다려봤는데 안 돼서 그냥 내보냈던 건데, 미리 만들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국 여왕 장례식 조문 외교 문제점이 드러나 버렸죠. 자,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찹찹한 마음이 있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이리저리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들보다는 낫다라고 하지만, 야, 진짜 법을 공부하고 법만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구나. 국내용이구나. 좀 답답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외교안보인데, 외교안보에 대해서 이건 법을 넘어서는 세계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조문 외교라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조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 가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는 풍속인데,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시끌벅적하게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요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방안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각자가 택하는 거니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상주 측이 내놓은 술을 마셔가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냥 유가족을 위로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좋을 텐데 지나쳐가지고 가끔씩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요즘은 조문을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밤을 새면서 옛날엔 이렇게 화투도 치고 밤새기를 했잖아요. 저희 젊었을 때는 많이 그랬습니다. 요즘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조문만 하는 겁니다. 조문, 아주 그 옛날 정치인들이 지금은 거의 없지만 조문 정치했죠. 어디 가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상주 측이 내놓은 술 마셔가면서 자기 자랑하고. 북한도 그랬죠.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또 정주영 현대 회장 돌아갔을 때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 생색내고 하는, 이거 구닥다리입니다. 조문 외교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냥 국장에 참석한다, 그냥 조문한다 정도면 되는 거지. 근데 조문 외교란 걸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결례를 받았니, 결례를 받니 하면서 계속 시비가 붙습니다. 아니, 영국 여왕 장례식은 영국이 그래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큰 행사인데,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딸이는 대단하지만 영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글쎄요, VIP로 따지면 앞에는 있을 수 없는 VIP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갔고, 유럽의 정상들 다 왔고, 일본에서도 왕도 가고, 총리도 가고, 많은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는 금방 계산이 돼요. 우리 대통령 탄 전용기가 왜 늦게 도착했냐 그러는데, 영국에 히드로 공항이 있고, 또 무슨 공항이 있고, 거기 공항이 주변에 몇 개 있을 겁니다. 근데 공항이 몇 개 있다고 비행기가 다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들이 쭉 몰려오면 또 밤에는 안 오고 또 편리한 시간에 오게 되면은 여기서 또 떠야 되는 비행기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착륙시키다 보면은 빙빙 돌립니다. 우리가 빨리 갔다고 해서 빨리 내리는 게 아니라 영국 사정이 있는 겁니다. 각국 저상들이 좀 더 전용기 타고
들어오면 영국도 힘드니까 전용기 타지 말고 가급적이면 민항기 타고 와달라고 부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 탄 전용기가 늦게 내려서 대통령이 뭐 조문을 했다 못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현지의 영국 대사가 공석이었다. 대사가 있든 없든 간에 영국은 수많은 정상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다 소화가 안 되면 대한민국 대사가 아무리 뛴다고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옛날 아셈 회의 하면서 뭐 30개국 정상이 왔는데 잘 처리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규모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이걸 조문회계라는 걸 하지 말고 그냥 국장 참석 뭐 이렇게 그냥 우리 거기 외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들 다 하는데 껴서 하는 거 정도고. 그리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예를 표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외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은 대한민국 외교안보팀에서 이거 하나 잡아주는 사람이 없냐 이겁니다. 제가 참 답답하게 보는 게 용산 대통령실에 영빈관을 짓겠다 그래서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철회가 됐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짓는 걸 알았느냐라고 물으니까 몰랐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빈관실 추진은 모조리 대통령한테 화살이 날아갑니다. 좀 총리가 막아주거나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고요.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은 상당히 노련한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최영범 홍보수석이 그래서 제가 상당히 비판을 했었는데 이러니까 뭐만 생기면 모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살이 날아갑니다. 이번 뭐 조문외교권도 외교안보팀에서 제대로 봐줬으면 조문외교란 말 쓸 필요 없잖아요. 조문외교란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조문은 조문이지 외교가 왜 같이 따라 붙습니까? 용어 자체도 잘 골랐어야 되고 홍보수석실에도 잘 골랐어야 되고 제가 이 방송을 좀 빨리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하도 요즘 뭐 어떤 자들이 어떻게 이제 노딱이 많아서 좀 거의 만 이틀 기다렸다 내보내는 바람에 늦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김어준을 비롯한 좌파들이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문제로 시비를 건 게 김건희 여사가 썼던 검은색 망사 모자가 또 논란입니다. 옛날 뭐 제클린을 연상시키는 뭐 그런 거다 하면서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요. 이번에 김 여사는 보니까 뭐 장신구 같은 거는 착용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또 그거 갖고 시비를 걸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좀 뭐가 좀 해내야 되는데 하도 공격이 많아서 제가 위축이 되는 걸 만들어 버려요. 지난 비가 많이 올 때 서초 아크로빌에서 못 나오시니까 그거 갖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 태풍이 왔을 때는 아직 미완성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전 외교부 장관 공간에서 그냥 머물고 대통령이 막 여론이 쫓겨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밥 해주는데 대통령이 3번이나 가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대통령이 중심을 딱 잡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참모들이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검사만 해봤지 뭐 외교 안보 군 다른 분야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그 많은 스태프들을 붙여놨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고 또 총리 이하 행정부가 있는데도 그게 안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국정도 힘들죠. 또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자꾸 공격을 받아서 위축이 되면 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좀 답답합니다. 이거를 그때 또 이제 북한 다루는 문제도 이번에 청와대 가서 유엔 가서 담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 뭘 자꾸 담대한 북한 제재를 발표해야지.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또 언론들도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언론들도 이렇게 쭉 보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가진 쪽을 5대5로 똑같이 보도하는 걸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공정이라고 안 봅니다. 딱 봐서 진실인 것만 보도하고 나머지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걸 왜 보도하냐 이거예요. 그 전에 제가 계속 기억나는 거는 이준석 문제 갖고도 지금 국힘당이 힘들고 대통령도 힘든데, 이준석도 앞으로 정치인으로 크려면 어느 선에서는 양보가 필요하죠. 본인이 억울하겠죠. 매우 억울하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끝까지 나가고. 근데 그런 이준석이 한 말 중에 대통령은 그립을 세게 잡는다라는 말 한 적이 있어요. 윤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참모들의 의견을 다 안 받아주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면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굉장히 좀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좋고 하니까 빨리빨리 습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위축이 되는 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문제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혁명적인 정부로서의 역할, 이재명 세력, 그 다음에 문재인 주사파에 대한 어떤 척결 같은 걸 바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남북통일까지 바라보는 그런 꿈을 꿨었는데, 지금 그거 하기는커녕 방어도 좀 바쁘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저쪽 세력들은 딱 찍어놓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죠. 망사 모자를 시비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묘하게 사람을 견들죠. 상당히 미인인 김건희 여사가 하나 조금만 자기 눈에 거슬린다, 그런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김 여사의 장점이 하나도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금 어떤 언론은 검은색 그 망사 모자에 대해서 결례다, 애교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제목을, 애교다 하고 제목을 잡으면 참 어떡합니까? 조문을 갔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은 진짜 까십거리가 이렇게 메인 기사로 올라오니, 좀 답답하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부속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체크를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스텝들이 안 움직입니다. 제가 대통령은 거듭해서 군 통수권자, 커맨더 인 치프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스텝이 있고, 스텝들의 장인, 참모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좌를 받아서 결심을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결심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보작전, 군수 이런 사람들이 쭉 의견을 모아갖고 왔을 때 1안, 2안, 3안 중에서 고르는 건 할 수 있지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고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거는 국내 문제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외교 안보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좀 돌파구가 마련은 안 되니까 좀 답답한데, 영빈관 문제는 누가 도대체 꺼낸 시작을 했는지, 분명히 대통령이 청와대 기존 영빈관 쓸 수도 있고 국방 컨벤션 쓸 수 있다 그래 놓고 이거 짓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걸 방어해주는 행정관료 한 명 없고, 저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떨어질 지지율도 없으니까 좀 더 과감하게 좀 참모들 의견을 나오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지난번 홍보수석 바꾼 것도 그래서 바꿨는데 그렇다고 지금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고. 네, 간단합니다. 과장하지 말고요. 국장 참석, 국장에 간다. 그리고 나머지 미국 유엔 총회 간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갔었어야죠. 이제 유엔 총회 가서 대통령이 하는 연설에 대해서는 좌파들은 떠들지 않을 겁니다. 캐나다 가서 해도 떠들지 않을 겁니다. 작심을 하고 망신주기로 덤비는 걸 확실히 알고 그 대책을 홍보에서부터 외교안보팀까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고관대작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문제는 누가 잘하는가 하면 과거에 국정원 팀이 잘했어요. 딱 이런 문제 생기면은
영부인이 어떻게 옷을 입고 가면 좋냐라고 사전에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저도 사실 전화 많이 받는 기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의견을 뭐 대충 내든 뭐 하든 간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해서 올려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이런 걸 피해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원장 독대를 안 한다라고 하면서부터 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싱크테크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국정원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해외에 가도 외교부 공무원들이 그거 맨날 따신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하겠습니까? 근데 국정원 직원들은 어떻게든 해내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다 문재인 정권이 죽여놨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활용을 안 하겠다는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뭐가 안 돌아갈 때 누군가가 막 현장 지휘관처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오랫동안 국정원이 해왔는데 국정원 죽여버리니까 외교부도 뭐 굳이 영국 정보를 움직여서 우리를 어떻게 대통령을 앞세우는데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응?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감히 안 하는 거죠. 국정원 기능을 죽여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좌파들이 떠들고 하게 되면 뭐 맞불을 부린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국정원이 옛날에 음지에서 움직였는데 그게 지금 전혀 각동이 안 되고, 다른 기관들은 그건 내 일 아니야 하고 싹 빼고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민정수석을 없앤다고 할 때 아이쿠 싶었는데, 국정원은 아직 정상화되긴 요원하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백조가 갈 때 물속에서 막 물고기를 젓듯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올라가는 객관적인 정보 보고가 행정부 각부에서 오는 거는 자기 요량만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게 안 됩니다. 이 정보에서의 실패가 이런 사태를 부르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알아봐야 자기 전공 분야면은 모릅니다. 이 넓고 보는 스펙트럼을, 그래 국정원이 안 해도 외교안보 수석실이 할 수 있어, 안보실이 할 수 있어, 뭐 다 할 수 있다 하는데 안 하잖아요. 이걸 묶어주라고 비서실장이 있는데 안 하잖아요. 행정각부 거를 물고서 하라고 국무총리가 있는데 안 하잖아요. 왜? 그분들은 자기 명예가 있으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이 권력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빨리 윤 대통령이 감을 잡고, 뭐 이거 다 수업료 내고 하는 거니까 뭐 안 해봤으니 할 수가 없죠. 뭐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니까 이거 빨리 감을 잡고 국정원을 움직이든 아니면 뭐 다른 기관을 경찰을 움직이든 해서 정보 시스템을 딱 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장관이나 수석으로 임명했든 하지 않았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진짜 많습니다. 외교안보 문제, 영국 문제, 영국 왕실 문제 뭐 이런 거부터 뭐 남북 문제, 그런 전문가들을 한 번씩 불러갖고 거의 매일 저녁 같이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면 굉장히 똑똑해지거든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꾸 불러서 그 다음에 현장 갈 때 같이 차에 헬기에 타고 가면서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본인은 이해하고 이 사람은 나가서 기분 좋아서 전 대통령 홍보해주고, 그거죠. 정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 발상을 하고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빨리 감을 잡고 전환해서 이 좌파들의 준동을 좀 억제하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